안녕하십니까. 대동학원 은석학원의 수학과 대표 강사이자 은석학원 교무과장직을 맡고 있는 수학강사 백영식입니다. 먼저 이번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치르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 교육부와 평가원에서 킬러 문제 배제를 하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과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모두 다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겠다 했고, 사실 그런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평가원에서 이번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올해 수능을 연습할 수 있는 예비 수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하겠다라고 했고, 출제 과정부터 결과까지 그 경향을 정확하게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었고, 사실 이 수학 영역이 경향이 어떠하다, 총평이 어떠하다 라기보다는 사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9월 모의고사의 수학 영역에 대한 특징, 즉 새로운 수학 영역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올해 이제 2024학년도 수학 영역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와 경향은 어땠나요?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이게 난이도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떠하다, 경향이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들은 이 시험의 구조가 동일할 때, 그 동일한 구조에서 시행이 됐을 때 전반적인 문항들의 난이도가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거지, 이번에는 사실 난이도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수학 영역 시험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존에 교육부에서 말했던 킬러 문항 배제 확실하게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출제되었던 킬러 번호대인 15번, 22번, 30번 그리고 준킬러 번호가 되는 공통 14번, 20번, 21번 그 다음에 선택 29번 이렇게 어떤 고착화 되어 있던 그런 문항 번호의 구조가 싹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준킬러 문제도 아주 쉽게 약화된 상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9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 그리고 작년 9평 이번 6평과 비교해도 상당히 평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쉽다, 어렵다를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도대체 바뀌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영역 특징은 무엇인가요? 새롭게 태어난 수학 영역, 자, 특징 첫 번째는 사점 문항에 평등합니다. 기존의 수학 영역은 점진적으로 문제가 어려졌죠. 쉬운 4점짜리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노멀 4점, 그 다음에 준킬러 4점, 그 다음에 킬러 4점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점 어렵게 되는 이런 4점짜리죠. 그러니까 배점은 다 같은데 사실 킬러, 준킬러, 그리고 쉬운 4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수학 영역의 4점짜리 문항은 다소 평이합니다. 그러니까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심지어 20번, 21번, 22번 공통 문항의 4점짜리 문제들이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쉽다라고 말을 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그 격차가 상당히 간극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특징은 크게 두 가지 현상을 야기시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유형에 익숙해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5번과 22번 문제가 킬러 문제니까 이 문제를 빼고 다른 문제가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맞추고 킬러 문제를 약간 포기를 하면서 점수를 취득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쉬운 것도 없고 완전 어려운 것도 없다 보니까 약간 준킬러 그 언저리에 있는 문제들로 4점짜리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전략을 세워서 점수를 받은 친구들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특히나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계산과 효율적인 풀이가 아니고서는 이 시간 관리가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한 문제 한 문제를 살펴볼 때는 사실 기존의 준킬러 문제보다 훨씬 더 쉬워진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당히 쉬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 때문에 두 번째라는 현상이 상위권과 극상위권에서의 변별력이 없어진 거죠. 실제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치루었던 수능 형태의 이 모의고사에서 수학 영역에서 84점? 좀 심하게 말하면 81점 정도 이상을 받는 친구라면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누구나 다 10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9월 모의평가에서 88점, 92점, 96점, 100점은 수학 실력에 대한 변별은 아닙니다. 계산 실수입니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에서의 변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능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평가원의 의도는 지금 등급 컷이 기존의 84, 5점이 1등급 컷에서 88점, 89점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 평가원에서는 이번 9월 모의고사의 수학 영역의 난이도가 적절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확실히 이번 평가원은 고난도 문제에 대한 정의를 오답률로 근거를 하겠다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번에도 보통 보면 단답형이 22번이죠. 공통 22번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정말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13번, 객관식인 13번이 다소 준킬러와 같이 나온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좀 단답형 문제들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다 낮췄어요.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29번, 30번은 좀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답형 문제, 주관식 문제를 쉽게 내고 객관식 문제를 어렵게 내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체감 난이도는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정답률은 높일 수가 있거든요. 객관식은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15% 이상의 정답률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등급컷이 평가원이 요구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성질로는 이 평가원에서 이 문항들의 신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냈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해당되는 유형의 문제들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안 나왔고요. 첫 번째, 신유형 안 나옵니다. 두 번째, 과도한 발상을 요구하는 문제 안 나옵니다. 세 번째, 다수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 안 나옵니다. 예컨대 합성함수 안 나왔죠,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상을 요구하는 문제인 평면 기하 문제 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평가원이 뭔가 기계적으로 학습되어진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없애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신유형도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엔제와 문제들을 풀어봐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아예 안 냈거든요.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항들은 어떤 문항들이냐? 00년 때부터 2022년 기간 중에서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변형한 문제로 다 출제했습니다. 물론 그중 50%는 EBS 연계 문제입니다. 지금 EBS 연계가 간접 연계죠. 근데 거의 직접 연계다 싶을 정도로 연계율을 상당히 높이고 그리고 체감 난이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그림, 그래프, 이런 상황, 이런 모든 조건들이 거의 흡사하게끔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EBS 연계 체감도를 상당히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출제되었던 평가원 기출문제, 교육적 기출문제를 훨씬 더 변형하면서 난이도를 하향으로 변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가 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점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아직 성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100점 동점자 많을 거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수학 영역이 쉽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확실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조금 살펴보면 평가원에서 약간 어렵게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변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0번, 11번, 12번, 13번 요 라인대에 있는 문항들은 기존에는 사실 계산을 요구하거나 풀이가 좀 길어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의 길이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13번 문제만 좀 살펴를 봐도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과 근의 분리에 관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13번 문제가 원래는 수학 원 문제의 사인 법칙, 코사인 문제의 법칙
평면 기하의 이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그 유형의 틀을 깨면서 새롭게 구성을 달리한 거죠. 약간 학생들한테 낯섦을 줄 수는 있었는데 이 또한 기존에 나왔던 그런 기출 유사 유형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이 조금은 세심하게 변별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는 있었지만 그 갖추는 방식이 계산, 어떤 효율적으로 식을 세우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변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들이 이렇습니다. 기존의 킬러 문제나 중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못 푸는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9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이 수학 문제들은 건들 수가 없는 문제가 출제된 건 없어요. 모든 학생이 건들 수 있는 문제 출제했습니다. 근데 학생들마다 어떤 풀이를 가져가냐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풀이를 선택하는 이 해결법의 선택에서 시간이 차이가 나고 계산이 길어지고 짧아지고의 차이가 나서 누구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 길어져서 실수를 하게 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고 누구는 조금 효율적으로 풀어서 빨리 풀고 넘어가서 다른 문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변별이 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계산이 조금 필요한 그리고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문제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좀 확실해졌습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모의고사를 통한 새롭게 바뀐 수학영역의 특징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4점짜리 문제의 평등화가 이루어졌고요.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킬러 문제 안 나옵니다. 준킬러 문제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두 번째는 객관식이 주관식보다 단답형보다 어려워졌다는 사실. 자, 그 부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평가원 기출문제 EBS 연계교재의 체감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평가원 기출문제라든가 EBS 연계교재를 통해서 수능 대비를 마무리해도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산을 조금 더 연습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점. 이러한 특징이 보여지는 새롭게 바뀐 수학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수능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올해는 제가 다르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통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떤 교재와 책을 통해서 또는 어떤 수준의 레벨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는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걸 풀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데 이번에는요 중요한 게 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책을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 이제는 약간 쉬운 4점짜리 문제부터 중킬러 4점짜리 해당하는 이 시사 중킬의 라인에 해당하는 4점짜리 문항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서 풀이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실수를 방지하고 좀 더 효율적인지 좀 효율적인 풀이를 어떤 풀이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연습을 해야 되는 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팁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직강하는 수업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문풀 강의를 들으면서 앞에 계시는 선생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식을 세우고 계산을 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벤치마킹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어떤 교재를 참고하기보다는 국평 이후에 나오는 봉투형 실무 있죠. 실무를 통해서 이틀 또는 3일에 하나씩 100분 동안 시간을 재어서 풀고요.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 계산이 길어졌던 부분, 너무 헤맸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찝고 오답노트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원래 기존의 킬러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중킬러까지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하고 검사를 안 하고 바로 그 남은 시간 동안 물리적인 시간의 양을 많이 밀어 넣어가지고 킬러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제는 킬러 문제가 없어요. 사실 기존의 중킬러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70분 동안 1번부터 30번까지 싹 다 풀고요. 그리고 30분 동안 검사, 특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요 문제와 그 다음에 21번, 22번, 그 다음에 29번, 30번 이렇게 문항을 검사를 해야 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실수를 안 하는 것이
고득점을 받는 지름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대동학원 은수학원 제자 여러분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수학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이제 말로만 어렵지 않고요. 어렵지가 않게 출제가 됩니다. 맞죠? 이제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할만한 수학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킬러 문제 못 풀어도 됩니다. 심화 개념 필요 없습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 너무 호흡이 긴 문제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4점짜리 문항들로 호흡을 가다듬고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고 집중하고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지금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자신의 점수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 화이팅!